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일제히 다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유럽 증시는 조금 있다가 개장할 건데 급락 출발 예정입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이제 일제히 다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계 증시가 일제히 다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 중에 기간 조정 중이었는데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심화, 조정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격 조정이 됐다라고 해서 추세적인 하락 전환, 아직 이거를 이야기하기는 이릅니다. 추세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려면은 아직까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 그런 애들은 생각보다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빨리 좀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전환됐다라는 게 아니고 전환이 좀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좀 차이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반도체 지수예요. 반도체 지수. 반도체 지수는 위에서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안 빠지면서 버티면서 고점이 어딘지,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테스트를 꾸준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점만 탁 낮아지면은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도 그래요. 엔비디아도 여기서 안 빠지고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긴 했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다중 고점형을 만들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걸 이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만 낮아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차트 모양 좀 다른 친구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인데,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도 오랫동안 어떤 기간 조정을 펼치고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런 거는 고점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좀 부적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기간 조정에서 그냥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지. 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냥 하나의 가격대, 어떤 하나의 큰 고점을 만들었다라고 일단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빠졌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어딘가 이제 고점을 좀 더 명확하게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의 그런 다중 고점형 모습하고 이 나스닥 지수나 이런 거가 나타나는 이런 둥구스름한 천장형 모양하고는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확인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 코스피에서도 비슷해요. 코스피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은 둥구스름한 패턴형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자세히 따져보면 얘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냥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 하나로 인식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어딘가에서 또 한번 어떤 의미 있는 고점들을 또 테스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락 추세로의 어떤 완전한 전환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확인을 할 게 굉장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수들은요. 물론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중 고점형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중 고점형을 확인한 친구들은 이제 저점만 낮추면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주요국 지수들, 주요 주가 지수들은 이제서야 천장 하나를 확인하고 가격 조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 물론 이제 전환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전환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오늘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아직도 확인은 한참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분들은 딱히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여튼 지금 이렇게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발전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악재입니다. 하나는 전쟁 확전 우려, 중동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치솟고 있는 점,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이게 2번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그래야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쟁 이슈 이런 거는 물론 지금 전쟁 이슈가
물론 1번하고 2번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구분 지을 수 없기도 합니다. 사실 1번과 2번은 사실 지금 밀접하게 둘이 연관이 되어 있긴 해요. 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 중동에서 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고, 원자재 가격 상승 결과적으로 2번으로 연결이 되죠.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나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거,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서 사실 두 개를 이제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가 완전히 융합된 건 아니고 조금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둘이.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반응은 1번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전쟁 우려 자체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2번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전쟁 우려 그 자체, 지금 당장 전쟁이 더 확전될 수 있어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쇼크 그 자체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 언론들 기사를 보시면은 중동 리스크에 어쩌고저쩌고, 중동 불안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써있죠. 중동발 리스크에 코스피가 빠지고 있다라든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연합뉴스 메인 화면에서도 뭐 중동 불안에 뭐 다우지수가 빠졌다는 이런 식으로 일단 메인이 써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이 1번을 좀 많이 주목하고 있고, 전쟁이라는 그 이슈 자체에 대한 충격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1번이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라면은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로 빠지는 거하고는 약간 일단 거리가 멀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빠른 증시의 반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뭐 둘이서 뭐 협상을 한다거나 뭐 조금만 좋아지면은 증시가 훅 급반등할 수도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2번에 주목해서 시장이 빠진다.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나 기대감이 늦춰졌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해서 이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1번 위주로 지금은 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계 증시의 이런 반응들도 보면은 낙폭이나 변동성이나 어떤 이런 움직임,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지금 주식이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어젯밤이 아니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국 주요 지수들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주식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려면은 러셀 지수나 이런 금리에 취약한 친구들이 훨씬 많이 빠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젯밤 낙폭은 정작 나스닥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젯밤 IT 빅테크와 주도주가 많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빠지고 있는 거는 1번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증시가 좀 빨리 반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유럽 증시 방금 전에 개장했거든요. 오후 4시니까 유럽 증시 지금 1% 넘게 한 번에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전쟁 때문에, 전쟁 우려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 때문에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건 추세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재료는 일단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일단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과 금리 이야기만 하긴 했는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도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기업 실적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 주 초반이고 실적 발표 아직 그 초창기인데요. 실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얘네들 실적이 대부분 다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적이 또 시장을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들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같이 이제서야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쫙 드렸고, 하여튼 아직도 세계 증시는 근데 지수 자체는 물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일부 일부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이런 지수들 자체는, 시장 자체는 상승 추세가 아직은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강세장이기 때문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석적인 대응은 눌림시 매수 전략이 아직도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뭘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뭘 할 때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이 푹푹푹푹 떨어지고 있고 의미 있는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주식을 살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 그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났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금리가 어쨌든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저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금리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고 주식시장의 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다 같이 지금 일제히 강력하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단기낙폭 과대, 또 그리고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이런 거를 좀 주된 재료로 지금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투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뭐 단기적인 바닥 혹은 앞으로 하락이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뭐 약간 반등을 시도하거나 좀 이런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몇 거래사에도 훅 빠지면서 그 지난번 강력했던 상승 추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상승 추세 중에 제법 강력하게 지금 어떤 일시적인 투매 이런 게 지금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첫 투매, 뭐 물론 이런 걸 투매라고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근데 좀 투매 비스무리하게 강력하게 빠졌다라는 걸 지금 강조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 중에 몇 달 만에 오래간만에 일제히 쫙 다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전히 저점 매수세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것도, 깜짝 반등이나 이런 것도 뭐 충분히 뭐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없기 때문에 상방 베팅 안 된다. 그리고 아직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방 진입하면은 이건 뭐죠? 이건 약간 추격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겠죠? 결국 이도 저도 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분들, 나는 뭐 특별히 위험을 더 감수할 생각이 없다, 나는 그냥 남들 위험 감수하는 만큼만 감수하겠다 하시는 보편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할 게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쨌든 난 뭐 주식으로 난 뭐 꼭 주식을 매수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때 이제 막 바닥을 잡으려고 막 들어가 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석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거고 아직까지 어떤 확인이 안 되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편적인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할 게 없다. 또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으니까 위쪽에서 하방 진입 매우 공격적으로 남들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셔서 하방 진입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슬슬 현금 비중 또 늘리는 게, 어느 정도 하방 들고 있던 거 청산하는 게 보편적인 이제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전략. 근데 뭐 조금 특이한 전략도 할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위에서 하방 진입했다. 수익 중인데 내가 왜 파냐? 난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 안 될 거 없죠. 하여튼 수익만 깔고 계시면은 문제 없다. 손해는 깔고 계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낮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GDP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예상치가 4.8이었는데 실제 값이 5.3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지표가 나타나기 전부터 중국 경제가 지금 바닥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긴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하여튼 중국 증시가 요즘에 좀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오늘 중국이 이제 물론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시장에 슬슬 그 중국의 어떤 중국 경기 바닥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좀 그런 걸 좀 정당화해주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오늘 전쟁 이슈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한번 다 같이 급락을 할 때 지도 급락을 했거든요. 중국 증시 급락하면서 조금 좀 주식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지긴 했는데, 일단 하여튼 지표가 잘 나오고 중국 경제 바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 차트 한번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죠. 얘는 아직까지 얘는 기간 조정입니다. 세계 증시가 가격 조정으로 전환됐다. 심지어 나스닥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해 종합은 잘 버티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이런 하방 경제성을 만드는 것들이 어떤 중국 경제 바닥론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오늘 이 전일 상승했던 걸 완전히 다 되돌리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좀 불안해지긴 했습니다. 얘도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버텼어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사실 주요국 통화들 중에서 최근에 달러 강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주요국 통화들 중에 중국 이 위안화는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보시면 위쪽으로 아직도 얘도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같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달러가 하도 튀어오르니까 얘도 오늘은 조금 위쪽으로 넘어갔다 오긴 했는데 보시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박스권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잘 버텼던 거는 어떤 중국 경제 바닥론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위안화 오늘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위안화도 뭐 장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전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다 같이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나머지 통화들은 다 약세가 나왔는데 중국도 거의 피해갈 수는 없었죠. 위안화 약세 흐름. 근데 약세 진행 중이긴 한데 굉장히 흐름이 느리다는 거 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더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 이 위안화의 상승,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체크했습니다. 중국 다 봤고요. 일본 뭐 잘 빠지고 있죠. 일본도 이제 가격 조정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가격 조정으로 가기 직전. 이 보시다시피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여기 지난번 전저점 자리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거 한 번 더 확인했고, 여기서 이제 붕괴되면은 가격 조정. 글쎄요, 일본 증시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얘도 이렇게 둥구스름한 어떤 그런 둥구스름한 천장을 만들어놔서 얘도 결과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어떤 고점 확인을 거쳐야지 얘도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얘도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뾰족한 그런 천장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둥구스름한 천장 이후에 이렇게 곧바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라 얘도 가격 조정 일단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아직 가격 조정으로 발전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아직까진 직전 저점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엔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없죠. 뭐 이래저래 지금 달러 강세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조정이 다들 이어지고 있다. 아직 이런 환율의 상승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쭉 다 봤고요.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는 요렇게, 그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버티는 거지, 오늘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버티는 거지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가려는 매수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빠지면 또 많이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쿵 하면서 빠져서 얘도 결과적으로 어떤 뭐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일단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이런 자리,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가격 조정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증시가 일제히 가격 조정으로 발전됐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도 보시다시피 쌍고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야 이렇게 쌍고점이다 할 수가 있는데 얘도 그냥 여기서 이제 한 덩어리의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 하나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또다시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해요. 얘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요. 지금 대부분 지수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단기 쌍고점 이런 거 말고 좀 의미 있는 좀 쌍고점, 좀 파동을 그리면서 좀 의미 있는 고점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걸 확인해야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양봉도 없고 계속해서 증시 조정은 지속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일단은 구경하는 게 보편적인 분들의 대응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 볼게요. 한국 증시는 오늘 그러니까 특히 그 한국 증시에서 오늘 그런 특징이 좀 잘 드러나긴 하는데 어떤 약간 좀 작은 투매, 언더슈팅 뭐 이런 개념이 조금 좀 나타나는 게 오늘 한국 증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원화 관련된 자산이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렇잖아요. 환율도 오늘 보시다시피 뭐 거의 1,400원 부근까지 왔다 갔다 했었죠. 상승 목표치는 어느 정도 환율은 특히 상승 목표치도 어느 정도 좀 채워놨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한국 증시가 어쨌든 막 양대 지수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 같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하여튼 크게 움직였는데 한국이 특히나 좀 타격이 좀 컸죠. 오늘 뭐 낙폭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코스피가 2% 넘게 빠졌다고요. 코스피 종합 기준으로 해서 2.28% 이렇게 하락 마감했다고요. 이게 보시면 다른 나라들 낙폭과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낙폭이 큰데 유달리 좀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다른 나라 증시들과의 낙폭을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전쟁 우려가 그 전쟁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공포 그런 측면이 지금 시장에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긴 하죠.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미국 금리나 기대감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부고, 지금 시장의 반응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증시가 특히나 크게 얻어맞는 걸 보면은 이거는 좀 약간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좀 더 크게 반영돼서 하락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약간 좀 환율은 오버슈팅, 주식시장은 약간 언더슈팅, 그런 냄새가 좀 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뭐 특별히 보편적인 분들은 없다고요. 위에서 하방 진입하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가 일반적인 전략이 되겠죠. 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제 하방은 비중 축소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시 매수 할 만한 뭐 그런 어떤 가격대일 수 있으나 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하고 나서 일단 뭐 매수를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일단은 일단 코스피도요. 어떤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은 전 충족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살짝 목표치보다 좀 더 갔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 자리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 자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빠진 거 아닙니까? 여기 이날까지 4월 11일까지 한번 팍 빠지고요. 반등 같지도 않은 쬐깐한 반등 하나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여기까지 쭉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반등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어느 정도 일단 단기적인 그런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은 거의 다 충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시장이 언더슈팅이 더 걸릴지 어쩔지는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한 이슈만 없으면은, 특별한 일만 없으면은 일단은 뭐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 아마 이쯤에서 하락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반등을 시도하거나 뭐 그런 게 일단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더슈팅이 더 쏟아지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폭락을 이어가는 거는 이제 좀 슈팅의 영역. 이제부터 더 슈팅을 하려면은 이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뭐 재료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너무 좋게 나와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아니면 뭐 전쟁이 심화되거나 이를 정당화시킬 만한 그런 명확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하락이 둔화되거나 반등을 시도하는 게 일반적인,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라고요. 뭔가 추가적인 인위적인 힘이 개입을 해야 그래서 급락 폭락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급락 폭락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먹겠다고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추격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니까 매우 고위험이니까 일단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보편적인 분들은 할 게 없다 이겁니다. 매수세가 나와야 뭐 주식 매수도 하는 건데 매수세도 의미 있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지금 자리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네. 하여튼 지난번에 요날 4월 11일 날 한번 급락했다가 전부 다 되돌리면서 여기서 고점이 급속히 낮아질 가능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그 위험이 그대로 일단 현실화가 되긴 됐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죠. 일단 그래서 뭐 저의 어떤 중장기적인 코스피 하방 베팅은 계속되고 있긴 있는데요. 이번에 안 되면은 이제 뭐 진짜 팔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미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이까지 올라오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좀 비이성적인 상승을 좀 봐가지고 그냥 이제 저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선 그냥 비이성적으로 제가 그냥 저의 포지션을 강제로 끌고 오면서 좀 그냥 견딘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잘 발전을 해주면은 이제 뭐 다행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데 이쪽에서 이제 뭐 계속해서 또다시 고점이 높아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생각과 맞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제 빨리빨리 진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어떤 추세적인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우 어쨌든 기로에 서 있는 순간들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B끝 잘못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하락 N자로 연결이 되면서 훅 크게 죽어내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남들처럼 저 신고가 랠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빠졌고 2021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고 아직 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하면 코스피는 큰일 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솔직히 뭐 아직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강합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 모릅니다. 아직까지
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둥구스름한 천장형 만들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고점이 어딘가 또 한번 합의를 또 봐야 될 거고요. 이 합의 과정에서 잘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 겁니다. 잘 풀리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잘 안 풀리면 고점 못 높이고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약간 좀 슈팅성, 좀 작은 투매의 느낌이나 그냥 그렇게 좀 빠졌고요. 그래서 풋옵션들도 시세가 좋았고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단기적인 목표치는 일단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2천억 가까이 선물을 지금 이렇게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선물 시장도 조금 좀 수급적으로 조금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이런 과열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또 조금은 좀 있는 또 그런 자리로 또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만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하면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래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400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여기서 한 일주일가량을 회의를 했잖아요. 야, 여기서 이제 그만 반등하자, 이따 더 빠지자, 여기서 이제 무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래쪽으로 일단 더 가자고 합의가 일단 이렇게 합의가 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명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하락해갖고 이렇게 빠졌고요. 반등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도 없이 지금 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N자로 빠지면은 사실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저기 전저점까지 열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전저점까지 열리는 꼴이 되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약간 좀 슈팅성으로 좀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이런 뭐 수급적인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좀 과열되는 게 있기도 하고, 좀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 오늘의 코스피 급락은 약간 좀 속임수일 가능성도 우리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400짜리를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는데, 이거 만약 내일 다시 이거 급등하면서 다시 1400 회복하면은 오늘의 급락은 이건 언더슈팅으로 인식되면서 생각보다 급격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두자고요. 여기에 지금 베팅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 이제 뭐 내일 만약 수요일 날에 이게 1400 다시 회복하면은, 그러면 1400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 매수, 뭐 상방 베팅 이런 걸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일단 명목적으로 봤을 땐 더 하락 목표치 열린 거긴 한데 조금 의심은 좀 해보자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 다 살펴봤고요. 환율도 그래요, 그죠? 환율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목표치는 일단 어떤 단기적인 이런 상승의 목표치는 다 이미 오긴 온 거고, 근데 이제 1410 얼마까지 일단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열려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영역이 좀 지금 이 정도 영역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어떤 좀 오버슈팅의 영역, 뭐 약간 좀 그런 영역이라 가지고, 그런 영역이라서 솔직히 뭐 상승 둔화 혹은 이에 대한 대가, 급격하게 또 다시 환율이 또 떨어지는 어떤 뭐 그런 되돌림,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환율이 좀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것만큼 환율이 주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저의 체감상은요. 주식은 잘 버티다가 이번에 한 번에 확 빠진 거고, 주식이 확 빠지기 전에 이미 이미 환율은 찔끔찔끔 오르고 있었고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원달러 환율에는 약간 좀 슈팅이 좀 주식보다 훨씬 강하게 걸려있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어떤 무거운 저항대고 매물대이기 때문에 좀 어떤 뭐 조정이나 뭐 아니면은 어떤 뭐 상승 둔화 이런 걸 기대하는 게 더욱더 일단 자연스럽긴 할 겁니다. 여기서 얘가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얘가 더 올라가는 건 사실 자연스럽진 않은 현상이긴 해요. 여기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인위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위적인 힘, 또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이제 환율을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쪽에서 달러 잘 사셨던 분들은
슬슬 비중 축소하는 게 보편적인 전략일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끝까지 뭐 들고 가봐도 한 번쯤 뭐 들고 가볼 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저는 계속해서 일단 뭐 들고 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잘 높아지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금 제가 대충 줄을 꺼도 딱 보이다시피 어떤 그죠? 상승 채널형의 이런 상승 채널형의 상단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 얘가 넘어갈 가능성 생각해 볼 때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까지 얘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고 얘가 이 자리를 그게 무조건 넘어간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어쨌든 무거운 저항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달러를 좀 더 들고 가볼 생각이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제 환율의 상승이 조금 좀 쉬어갈 수 있다. 좀 그런 게, 환율의 상승이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오는 게 좀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가 조정이 나오면 주식시장 당연히 좀 반등하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일. 근데 모르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죠? 현금 들고 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원하게 빠지긴 빠졌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사실 뭐 8만 원까지 지금 빠졌으면은 8만 원 부근이 어떤 라운드 넘버이고 지난번 중요한 자리니까 한 번쯤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매수세는 없기 때문에 주식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쪽에서 8만 5천 원대에서 여기서 조마조마 하시면서 하방 베팅 하셔갖고 같이 여기서 회의 참여하셨던 분들은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정석적인 전략일 수 있긴 있겠죠. 얘도 둥구스름한 천장 하나 확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어떤 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그래야 하락 추세로의 전환입니다. 이런 모습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하이닉스는 기간 조정 중.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이야기도 뭐 하락하고 있지만은 하락이 이제 둔화될 가능성, 그런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스닥도 그죠? 나스닥도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는데 이 어제의 하락이 진짜인지 아마 한 번쯤 더 좀 꿈틀꿈틀하면서 검증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 그 생각에 딱히 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뭐 그 와중에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 아직까지는 괜찮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금리의 상승 끝났다고 할 수 없고 주식시장 조정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비록 주식시장이 급격히 빠져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으나 나이는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 뭐 지금부터는 뭐 이제 워낙 투기적인 영역이라 저는 일단 뭐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보편적인 분들은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뭐 그런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